자, 이번엔 각 당의 각각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1차 슈퍼위크 어제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앞두고 또 그리고 추석 연휴 직후에 이제 호남 경선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재명 지사는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도정에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리고 그 뭔가 휴가를 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도지사를 겸하면서 사실상 선거 운동을 해야 되니까 예. 그것을 이제 자기 신의 어떤 시간을 써서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지금은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6명의 후보들이 모두 다 이제 최후의 어떤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12일이 64만 명이 걸려 있는 선거인 것이고 네. 그것의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결과적으로 추석 이후에 직후인 25, 26일 호남 경선에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 치명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호남의 결과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낙연 후보부터 많은 후보들이 최선의 어떤 노력들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경선의 어떤 호응도가 갑자기 커지고 선거인단의 어떤 참여 비율도 굉장히 커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재명 캠프 측에 또 친문 인사도 합류하고 있고 또 투표율이 높은 것도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인데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재명 캠프 관측이 틀렸다고 볼 수 없죠.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대의원, 권리당원 그리고 일반 국민 이렇게 네. 좀 세분화해서 본다면은 이재명 후보 쪽의 경쟁력이 센 것은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인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충청 경선 때도 사실 지난주에 제가 좀 드렸던 말씀이 충청 권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한테 유리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서 제가 김관욱 교수님하고 살짝 의견이 네. 조금 갈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틀리긴 했는데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충청도 지역 결과가 이낙연 후보나 이쪽에 굉장히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재명 지사 입장은 거꾸로 네.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자만하는 모습을 보이면 본선 경쟁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박차를 가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어쩌면 이재명 지사는 원래 이 경선을 빨리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경선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입장인데 이런 걸 기대할 수도 있어요. 중간 레이스에서 이제 그만 인정하고 다른 후보들이 좀 사퇴를 해주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기대한다기보다는 하나의 희망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완전 총력전을 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1위 입장에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왼쪽에 이낙연 전 대표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이낙연 전 대표까지 여쭤보죠. 어떻습니까? 사퇴 선언을 통해서 이제 배수진을 쳤다라는 평가 속에서 의원회관 사무실까지 아예 비웠다고 하더라고요. 당에서 이제 만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겠다 여기에 이런 의지의 표명으로 좀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의원직 사퇴라는 거 최근에도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했는데 네.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의장이나 아니면 다른 의원들이 표결 처리를 해줘야 돼요. 예. 쉽지 않은 과정인데 제가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권자들이 여기에 없어요. 결국에는 표는 유권자들한테 받아서 의원이 되고 그런 권한을 행사했는데 이런 위임된 권한을 유권자들의 의사 전혀 무관하게 본인이 내려놨다 올려놨다 이런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성을 표현하는 방식을 좀 바꾸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어제도 그런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처방이 좀 틀렸다, 아쉽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지역구가 정치 1번지 종로 지역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포기하고 의원직 사퇴안을 던진 건데 당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 전 대표 입장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지금 어떤 분은 의원직, 어떤 분은 도지사직 가지고 계신데 혹시 그분들도 좀 동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랬으니까 너도 이래라 그런 식으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지역구가 정치 1번지 종로신데 그렇게 상징성이 큰 곳을 내려놓는 거는 이건 경솔한 결정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면서 아까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동료가 지독한 고민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이해나 연민이 선행되는 것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사퇴에 대해서 경솔한 결정이 아니냐 이런 비판에
동료가 좀 지독한 고민을 했을 것 아니냐라는 말로 응수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종로구가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이제 당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종로라는 상징도 상징인데 의원직 사퇴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종로 지역이라는 곳이 이제 워낙에 정치 1번지고 중앙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쩌면은 종로 지역 주민들도 대선 주자가 중간에 사퇴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주민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역구 문제라기보다는 의원직 사퇴 이 자체 플레이가 그렇게 좀 쉽게 얘기해서 멋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이낙연 후보 반응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굉장히 속마음을 많이 드러낸 것 같아요. 예, 나에 대해서 연민이나 이해 이런 거 동료로서 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좀 솔직하게 드러낸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행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자면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나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모든 것을 걸었고 이후에 대선이 끝나고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예, 그런 것을 좀 내세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 기술 공학적으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이낙연 이렇게 대결 구도로 본다면 같은 당이거든요. 그러면은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때 여러 가지의 그 판단 요인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 나이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다음에 기회가 있는가 이런 부분도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승부수를 걸었던 건데 근데 문제는 그러면 정치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할 거였다면 어쩌면 차라리 처음부터 지난 총선에 출마를 하지 않는 게 더 나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차피 그 역할을 했죠. 선대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당시에 민주당 총선 승리 1등 공신이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아예 그냥 국회의원직을 포기하고 혹은 도전하지 않고 갔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쯤에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고